네, 여러 가지 고민들 주도 섹터 공략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외국인과 기관이 또 이렇게 거세게 지금 양시장에서 매도세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가 좀 낙폭을 줄이는가 싶었는데 뭐 오전장 대비해서는 줄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사실 부진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최근 상황 하에서 전체로 시장의 힘이 균일하게 상승으로 진행되지 않는 모습들을 네. 보여줘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점 돌파하면서 뭐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이제 새로운 추세가 형성되었다라는 분위기가 바로 하루 이틀 전이었는데 네. 바로 하루 만에 주가 하락하죠. 왜 그러니까요. 빠질까요? 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고 아직까지 그 업황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아서인가요? 근데 불과 2, 3일 전만 해도 네. 좋은 얘기들의 그러니까요. 흐름이었습니다. 뭐 비단 그 소부장 내에서 ASML 관련한 실적치에 대한 내용이라고 시장에서 네. 해석을 하는데 그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난 분기에도 ASML은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 소부장 종목의 흐름들은 네. 전반에 레거시 산업이 좋아질 때 이외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이 절대적으로 대형주의 힘이 쏠려 있지 않고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흘러가는 것은 네. 거래량과 거래대금입니다. 네. 엔비디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네. 거래량 측면에서는 최근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한 2억 주 내외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 100불 돌파하고 130불 갈 때의 과거 주가 상황에서 엔비디아 거래량은 4, 5억 주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 대금이 수반되지 않는 상승은 일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은 일부 받쳐주고 있죠. 6억 주, 5억 주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거래 대금 자체가 받쳐지지 않거든요.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장의 힘이 기울기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시장의 힘이 몰리고 있다라는 네.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한 발만 더 들어가 보면 반도체 힘이 실리는 날 같은 경우는 주력 반도체 종목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는 유리기판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죠. 네. 이 AI와 관련된 반도체 종목의 흐름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도 PCB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부품주들이 강합니다. 원래는 삼성전자 또는 L전자 또는 네. 현대차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후단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이 네. 최근 상황 하에서 부분 약진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의 장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흐름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은 조금 더 유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때, 경제 지표에 대한 시그널은 11월 1일에 나오는 제조업 PMI를 봐야 됩니다. 네. 이게 긍정 개선될 때 시장은 아주 강한 네. 지수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왜 이렇게 좀 찔끔찔끔 올라가나 또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런 걸 보려면 또 제조업 PMI가 확실히 또 긍정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셨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시원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 또 형님들보다 동생들이 더 탄력 있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주셨는데 맞아요. 자동차 부품 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현대차가 분명히 인도법인 IPO 네. 22일이거든요. 네. 근데 유난히 너무 못 가고 있잖아요. 네. 부품주가 그냥 더 잘 가는 거예요. 이거 왜 일단 자동차가 갈 수 있는 요건을 말씀드리고요. 네. 부품주가 갈 수 있는 환경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첫 번째는 전반에 그 대표 업종 내에서 가장 강했던, 그러니까 올 초부터의 주가 상승력이 강했던 업종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네. 물론 AI라는 특성 섹터를 놓고 보면 하이닉스를 비롯한 AI가 강했지만 업종 간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 자동차 업종이 연초 대비해서 6월까지 주가 상승률의 흐름이 가장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조정을 가장 먼저 받았어요. 삼성전자가 7월 4일에 아마 실적 발표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발표되면서 88,000원 주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각 업종의 주가 고점을 찍었던 시점은 7월
하반기였거든요. 네. 근데 자동차 업종은 7월 1일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네. 올라가서 먼저 빠졌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의 흐름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적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된다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네.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많이 얘기했죠. 네. 중국의 경기 부양 지금의 진행 흐름은 그렇죠. 과거와는 또 다르다라는. 그렇죠. 부분.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상황이 아니고 네, 네.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주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모두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을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말씀드렸는데 네. 중국 시장의 거래량은 최근 3개년 내에서 가장 많은 폭발적인 거래가 일어나갔어요. 평균 거래량의 3배 내지 4배가 거래가 집중화되는 현상들. 네. 거래가 많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돈이 집중되고 있다는 네. 거죠. 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매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도를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경기 회복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먼저 조정받았고요. 먼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 그리고 중국의 경기 민감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네. 자동차 업종이다. 그러면 자동차 업종이라는 큰 틀을 하나 우리가 읽어냈습니다. 네. 한 발 더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자동차 업종 내에서 단기적으로 뭐 오늘 장은 거의 끝났으니까 내일과 다음 주 상황을 겨냥을 해서 그래 자동차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려봐야 될까. 제가 부품주라는 힌트를 앞에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제 재료적 가치 측면을 판단해 보겠는데 앞서 우리 앵커가 네.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인도 IPO가 내일 모레 예정돼 네. 있죠. 네. 이런 내용들이 재부각되면서 인도와 관련된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가장 이 이슈와 결합도가 강할까라고 판단해 보게 된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화신 네. 흐름이 가장 두드러진 흐름. 오늘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3대장 있죠. 화신, SL, 서현이와 네. 이 세 종목이 가장 흐름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인데 오늘은 화신이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아름다운 SL이 오늘 움직이는 모습인데 네. 여전하게 자동차 부품주대에서 흐름은 화신이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화신에 대한 저는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좀 답답한데 왜 이렇게 못 가나요? 라고 질문 드렸었는데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도 연동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 업종 내에서도 최선호 섹터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워낙에 또 빠르게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네.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인도법인 IPO에 또 글로벌 큰 손들도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낙수효가 기대되는 쪽이 부품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부품주 안에서는 화신을 좀 관심 있게 봐주셨는데요. 화신 좀 자세하게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화신 같은 경우는 셰시, 그러니까 요 셰시라고 하죠. 셰시와 프레임을 만드는 네. 회사이고 인도의 현대차와 같이 협업을 하는 그 부품주 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또 전기차 관련한 부품들도 아주 발빠르게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진행이 네네.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한 3일 정도 주가 흔들림에서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의 주가 흐름은 조정 과정에서 흐름은 다시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주가 흔들림에서의 과정이라고 저는 도약을 위한. 그렇죠. 네. 이보전지를 위해서 일보 후퇴. 후퇴 또는 개구리가 움츠려드는 것은 네. 더 멀리 네. 도움닫게 하기 위한 이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 1,500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탄력이죠.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죠.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가기 위해서 비탄력적 구간에서 2, 3일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가능권 네. 지점에서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또한 1차적으로 본다면 저는 주식을 매수할 때 1차적으로 지금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의 전환점이 나타나면 10% 올라갔을 때는 추가 매수, 애드업 흔히 말하는 불타기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뭐 12,000원 수준까지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종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의 파트너로 또 상승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건강한 조정, 멈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간도 매수 가능하다. 매수가는 1,500원, 1차적인 목표 주가 12,000원 정도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 9,000원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S 받아볼게요. 와, 펩트론을 8월 7일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60% 이상 기록합니다. 위고비 어제 딱 출시가 됐고요. 네. 관련한 모멘텀 받아가면서 종목대 좀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펩트론이 확실히 좀 대장인가 싶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신고가, 목표 주가로 주신 8만 원도 넘어섰는데 저희 상방 더 열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판단해보세요. 8월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펩톤을 좋아했던 시점에서의 네.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유상증자 이슈 있으면서 주가 빠졌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 시간을 통해서 9월 17일에 네. AS를 했습니다. 네. 바닥 찍고 약간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흔들림이 있었지만 네. 고생 많으셨지만 네.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5만 원대, 6만 원 뭐 초반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97,000원. 다행스럽게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단순히 펩트론만의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비만 치료제 관련한 내용에서의 주가가 좀 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과거에 그 화이자에서 비아그라 출시됐던 2014년도에 저의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네. 2000년도에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개발이 되고 2014년도에 국내 시판이 됐어요. 처방을 통해서만 그 처방 받을 수 있죠. 그렇던 상황에서 이 관련한 효능과 비슷한 그 약품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때 한미약품의 88정이라든가 99정 같은 종목들. 그러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네. 2만 원, 3만 원에서요 10만 원까지 갔습니다. 오. 시장 주도력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신약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그와 유사한 국내 시판용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 해당 종목의 주가들이 세게 움직였던 과거의 네.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의 흐름들을 되짚어 보게 된다면 네. 우리가 비만치료제 굉장히 관심도가 높죠. 비싸죠. 네. 그런 국내 시판용으로 국내 제약사가 나오는 제품들이 앞으로 계속 출시가 될 겁니다.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이 제품과 관련된 출시 기업들의 흐름을 판단해야 됩니다. 펩트론 일정 수익이 났습니다. 네. 가지고 계시다면 50% 수익 났다고 보는데 저는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같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업군에 대해서 일부는 팔아서 전환하는 비만 치료제를 더 가져가되 종목 전환을 하는 개념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또 난 만큼 수익을 실현해서 또 다른 이제 좋은 종목으로 한번 담아보자 이런 얘기를 주셨네요. 동종 섹터에 대해서 교체. 흐름을 전환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여전히 또 관심권에서 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좋은 종목이 있다면 또 한번 교체해보자라는 부분으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